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국회 개원 90일 만에 민생 법안 첫 합의 처리입니다. 간만에 듣는 기쁜 소식이죠.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드디어 민생 법안 28개가 통과가 됐습니다. 드디어라는 얘기를 붙인 이유 90일 만에라는 거죠. 네, 구하라법, 간호법 등 민생 법안 28개가 통과가 됐다라는 건데 특히 사실 이 중에서도 가장 좀 관심을 끌었던 게 간호법이었습니다. 간호법. 간호법이 대체 뭐냐? 다음 기사로 좀 가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PA 간호사 내년 6월에 합법화된다. 어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서 PA 간호사 보통 진료 지원 간호사, 진료 보조 간호사라고 얘기를 하죠. 의사 업무 일부를 그동안 대행해 왔었던 PA 간호사가 내년 6월에 합법화된다. 그럼 그전에는 불법이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법적 지위가 좀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간호법으로 이걸 좀 명확하게 해달라라는 게 요구였었는데 그 법이 어제 통과가 됐고 그래서 내년 6월에 합법화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간호법이 어제 타결이 되면서 또 통과가 되면서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보건의료 총파업 직전 52곳 노사협상 타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새벽 1시 기준으로는 52곳이었어요. 그런데 밤 사이에 계속 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7시 기준, 일단 오늘 오전 8시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52곳 중에 59곳이 일단 노사 교섭이 타결이 됐습니다. 3곳이 남아있죠. 이 중에서 한 곳은 이견차가 너무 커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조선대병원은 파업이 이 돌입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고요. 다른 곳은 아직도 교섭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52곳 중에서 거의 다 지금 타결이 된 상황이에요. 타결이 된 이유, 간호법 국회 처리의 노사 대화가 급물살을 탔다라는 거죠. 보건의료의 한 70% 정도가 간호사들이었는데 간호법이 통과가 되면서 상당히 이 노사 대화가 활기를 떴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게 저희가 62곳 중에 아직 59곳만 타결됐다고 합니다만 다 타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해요.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용산 당정 만찬 취소, 윤한 또 갈등 기류입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올라오는 게 30일 있는 만찬 취소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냐? 대통령실 발 얘기예요. 라고 전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추석 이후로 미뤄지나?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저희 방송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당정 만찬 취소됐습니다라고 실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지가 나왔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윤한 또 갈등 기류인 것 같다라는 게 중앙일보의 제목이죠. 근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 같이 이어서 볼까요? 경향입니다. 경향은 만찬도 미룬 윤한 갈등, 전면전 양상입니다. 아까 중앙일보는 뭐라고 했느냐. 윤한 또 갈등 기류였었어요. 그런데 경향은 갈등, 근데 전면전 양상입니다. 이게 갈등 기류인 건지 전면전 양상인 건지 이 얘기를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문체부 대한체육회에 주는 돈 1,000억 이상 줄인다. 네. 사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돈이 도팀이다. 돈 나오는 곳이 힘입니다. 근데 문체부가 이 대한체육회에 주는 돈 1,000억 원 이상을 줄이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한체육회 안 주고 어디 주느냐? 원래는 대한체육회를 거쳐서 지자체 생활 체육 단체 등 단체나 다른 종목에 줬었던 돈을 체육회를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직접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를 보겠습니다. 생활체육 416억 지자체의 직접 집행, 경기단체 지원도 체육회 안 거치기로라고 지금 나와 있죠. 네. 지금 직접 예산을 교부하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곡간 키 가진 사람이 진짜 힘센 사람인 건데 그간 체육회에 쏠렸던 힘을 문체부가 좀 빼겠다라는 취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 볼까요? 이계영 체육회장, 경기단체장 등 불러서 회동을 또 했다라는 거죠.
다 불러서 체육회장이 또 회동을 했습니다. 이건 체육회 움직임도 좀 심상치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여기가 어디지 싶은데 제주 앞바다입니다. 네, 제주 앞바다. 바다거북이 어제 제주 중문 이 색달 해변에서 지금 방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등에 지금 붙인 건 이게 추적기로 보이죠. 이제 방류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건지 아픈데 없는 건지 알려면 또 추적기를 달아야 되니까 추적기를 달고 방류가 되고 있는 이 우리 바다거북입니다. 바다거북을 방류해야 하는 이유, 바다거북이 너무 개체수가 줄기 때문에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개체수가 주느냐? 바다거북들 지금 둥둥 바다 떠다니는 뭐 비닐봉지 먹고요. 플라스틱 병 먹고요. 그러면서 이게 여기 꽉 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에서 많이들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디 어제 방류된 우리 바다거북은 건강하게 대대손손 훌륭하게 계속 오래오래 살아남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69분입니다. 이게 뭔지 차근차근 좀 짚어보죠. 먼저 기사 보겠습니다. 용산 한 의대 증원 말자는 것, 만찬 돌연 연기입니다. 네, 원래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이 윤 대통령 내일이죠. 30일 금요일 저녁에 만찬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의대 증원 유예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용산 한 의대 증원 말자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30일에 있었던 만찬이 연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연기의 주체가 연기합시다라고 얘기를 한 게 당이 아니라 대통령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연기된 사실은 당에서는 통지를 받은 건가? 직접 들어보시죠. 30일 대통령실 만찬 연기된 게 원내대표 라인에만 먼저 사전 통보됐다라는 보도가 나와서요. 그거 모르겠고 제가 따로 얘기 들은 건 없는데요. 네, 기자 질문이 그랬어요. 만찬이 연기됐던 얘기 원내대표 단에는 얘기가 전해졌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한동훈 대표가 제가 따로 들은 얘기는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승환 위원장이에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락을 받았는데 한동훈 대표는 만찬 취소를 연락을 못 받았다라는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당과 소통할 때 몇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찬 일정이 바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가장 좋은 것은 비서실장께서 당대표에게 직접 얘기를 해서 일정을 다시 잡거나 하는 것이었을 텐데요. 지금 그 전에 먼저 그 비서실에서 그냥 당 원내대표 실무진 차원에서 실무진 차원에서만 연락이 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그것보다 더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정이 다시 잡히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은 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뭐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위에서 얘기를 전화 통화라도 일단 하고 그리고 실무진도 실무진대로 좀 연락이 가는데 이번에는 요 윗단계 없이 일단 그냥 바로 실무진에서 취소됐어요라고 통보만 온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아니 왜 원내대표 단은 연락을 받고 한동훈 대표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못 받은 거냐? 왜 통상적으로 해왔던 그런 루트가 아니라 왜 이런 식으로 지금 만찬 취소가 전해진 거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죠. 윤한 갈등 연애홍 번지나 추경호 한 사전 상의 없었다라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올까요? 그 유예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의료 개혁은 한치도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정부의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리고 당도 함께 할 생각이다 하는.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유예안에 대해서 뭐 사전에 우량 논의한 바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정부의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당도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성재준 의원님, 한 대표 생각이랑 대통령실의 생각이 지금 다르다라는 게 다 알려진 상황에서 명확하게 지금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입장에 나는 따르겠다라는 얘기로 지금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생각이 지금 당 안에서도 지금 갈리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일단 지금까지 진행되는 방향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30일 날 원래 만찬이 예정이 돼 있었고 그 만찬 과정에서 원래 예상이 됐던 것은 이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논의가 되지 않겠냐. 네.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발전된다면은 독대까지도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아예 이게 지금 미뤄진 상태 아닙니까? 만찬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안했다라고 지금 하고 만찬을 취소하는 것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모양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황이 취소인지 연기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상 이거를 뭐 추석 이후로 지금 이제 미루겠다라는 건 확정돼 있다 보니까 아마 일반 국민들이 느꼈을 때는 그냥 뭐 사실 취소 아니냐 이렇게도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또 다른 지금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당 내부적으로도 이른바 이제 나왔던 친한계랑 친윤계 이런 갈등까지 또 만약에 번지게 된다면은 이거는 문제에다가 하나가 더 문제가 추가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더 좀 염려가 크시지 않을까. 당 내부적으로라도 일단 좀 하나의 좀 일반된 그런 의견이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저희도 방송에서 다뤘던 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두 사람 사이에 요 묘한 약간 긴장 관계 사이에서 있는 사람이 추경호 원내대표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동안 뭔가 웨이앤씨, 뭐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김진욱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집권 여당의 대표와 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사이에 이 심각한 의견의 차이가 노정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당의 그 원내 사령탑을 맡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심각해요. 아마 한동훈 대표는 지금 내후외환의 상황이 빠진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은 점점 더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겠나라는 좀 차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히려 그 내일 저녁으로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만찬, 저는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졌었어야 됐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건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서 밥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게 대통령실의 어제 취소 이유였거든요. 네. 이게 사실 이 이유 때문에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응급실 뺑뺑이,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민생이 아니면 어떤 사안이 민생입니까? 오히려 이 사안을 놓고 당정이 밥 먹으려고 모인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모여서 과연 이 해법이 어떤 해법이 가장 국민들에게 빠르게 이익을 돌려드리고 이 의료 개혁도 또 완수해 갈 수 있는 방향인지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 갑자기 이걸 무기한 연기한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지금 당정 간에 심각한 거리감이 생겼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지금 전면전의 양상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단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단순한 갈등 기류라기보다는 여기서 좀 심각한 단계로 좀 접어든 게 아니겠느냐. 이 정도면 전면전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선 나랑은 논의한 바 아닌데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죠. 당이랑 논의된 바 아닌데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이래로 한 달 내내 사실은
비공개 최고회의나 네. 혹은 사석에서 혹은 식사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네. 2026년도에는 일단 정원을 재조정하기로 일단 동결하기로 그러니까 재조정 얘기하기로 하고 얘기를 시작해보자라는 안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거 그럼 네. 김종혁 최고위원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를 해왔고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좀 묵은 얘기다. 계속 우리가 처음 이 한동훈 체제가 출범하면서부터도 얘기했었던 건데 이게 뭐 갑자기 논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예요. 조금 전 그 신재호 지금 전략기획부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요 안에서 얘기를 할 때 회의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19 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그때 확진을 받아서 당사에 나오지 않을 때였어서 뭔가 명확한 그 계기에 그 회의 시간에 참석하지 않아서 또 그걸 이해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을 안 하면 이동학 의원님 회의에 참석을 코로나 확진 기간에 안 했다고 논의된 내용을 모를 수 있는 건가, 누구 말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아니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저렇게 언론 앞에 나와가지고 본인 당의 대표에게 자기가 들은 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이 이게 지금 파장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원내대표가요, 본인은 지금 책임이 없는 사람인가요? 지금 이렇게 의대 증원 문제를 대통령실에서 밀어붙이고 있고 야당에서도 딱히 크게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속도 조절을 좀 하자. 이게 현장에서 어쨌든 일어나는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냐. 그러면 이런 고민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안 하나요? 한동훈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말들이나 언행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어야 됩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도 책임자인데 왜 저렇게 딴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나,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한동훈 대표와 지금 대통령이 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잖아요. 저분들 아마 가위바위보 시키면은 둘 다 주먹만 내실 분들입니다. 두 번째 판 또 가위바위보 하라고 하면 또 주먹만 내실 분들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껴서라도 사실은 이걸 중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재하려는 노력도 원내대표가 보이질 않고 있어요. 본인은 중진이시고 원내를 이끌고 있다면 적어도 민심과 당심을 얻어서 당대표가 된 분에게 저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민심을 결국에는 대통령실에 제대로 전달을 해서 대통령이 지금 민심과 멀리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국민들 다 어떻게 보면 환자로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 지점으로 계속 가면 저는 정부도 위험해지고 대통령도 굉장히 위험해지는 순간으로 갈 수 있다. 경고 드립니다. 네, 지금 이동학 위원님 말씀은 어쨌거나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내대표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당대표의 얘기를 정면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는 게 모를 수는 있지만 반박을 하는 건 그럼 또 뭐 맞느냐 뭐 그런 말씀이셨어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단 만찬이 연기는 확실하고요. 어쩌면 아예 취소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만찬이 실제 될지 안 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에서 하나 분명한 것은 일단 용산 대통령실이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보여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용산 의료개혁 입장 변함없다. 하루 2번 반박 브리핑입니다. 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오전, 오후 2차례 브리핑을 통해 한 대표의 중재안을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의료개혁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한 대표의 의견과 무관하게 항상 일관된 입장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후 브리핑도 있었어요. 오후 브리핑은 한 대표를 향해 날이 더 서 있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 제안은 대안이라기보단 의사수를 증언하지 말자는 얘기 같다. 아예 그냥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냐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보면 일단 어제 하루 2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2번 다 반박 브리핑을 했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김진욱 대변인님, 대통령실은 어제 하루 종일 화가 나 있었다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하죠. 지금 어제 아침 일찍 이 만찬을 연기한 것만으로는 분이 안 풀린 거죠.
그래서 어제 오전에 일단 그 한동훈 대표의 그 SNS 관련된 글에 대해서 반박한 것으로 보이고 또 어제 또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복지위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간담회에서도 여전히 본인의 의지를 밝히고 난 이후에 이것을 빨리 조기에 진화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아마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을 하러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브리핑이 굉장히 길었고 네. 자세했고 또 내용적으로도 한동훈 대표가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책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책무는 정부에서는 안 갖고 있냐. 정부도 역시 목표가 같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정면으로 반박한 거거든요. 이 상황들은 사실상 전면전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어느 한쪽이 밀릴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 있는 것이고 네. 한동훈 대표는 지금 뒤에 여론을 업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한 발 물러날 때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물러나게 되면 아예 이 현재까지의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의지가 워낙 강하기 네. 때문에 양측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을 대통령실은 빠르게 수습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뭐 잠시 뒤에 10시에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예정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4대 개혁 플러스 저출생 문제까지 먼저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에서 저는 지난 4월 1일에 대국민 담화와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개혁의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네. 보여지고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후로 대통령은 마침표를 찍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의정 갈등에 더 이상 양보는 없다. 네. 원칙대로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는데 네. 자꾸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마침표를 지우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네. 만찬도 내일 원래는 뭐 내일 모여가지고 사실은 만찬하고 오늘 또 연찬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박 2일 연찬회가 국민의힘 연찬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대통령께서 또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에게도 상당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불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용산 대통령실 지금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 이건 확실하게 전면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전, 오후 브리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용산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땐 혼란이다. 1시간 넘게 작심반박. 이 1시간 넘게 작심반박했다는 게 오후 브리핑입니다. 오후 브리핑. 1시간 넘게 얼마나 했느냐. 여기 볼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69분간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 1일 의료개혁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69분 동안 이 고위 관계자가 와서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얘기한 게 지난 4월 1일 의료개혁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 이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냐면 이해 집단 저항에 불복하면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게 지난 4월 1일에 윤 대통령이 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인용하면서 69분 동안 오전에는 그냥 대통령실 관계자였는데 오후에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내려와서 69분 동안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숫자 그렇게 69를 이렇게 강조를 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있는데 저희가 뭐 며칠, 몇 개, 뭐 몇 분 이렇게 이거를 좀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치가 이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재준 위원님, 69분간의 반박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 저는 좀 안타깝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반박을 하고 해명을 하는 모습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것이 그 몇 번이 전부 다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너무 작심 비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민주당의 어떤 그 뭐 정치적인 문제가 됐거나 아니면은 뭐 반일에 대한 어떤 기류에 됐던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좀 소통을 하시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반박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왜 지난번에 4월 1일 달에 나왔었던 그 이제 그 대국민 담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좀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작심 비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오전과 오후에 나왔던 그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좀 감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도 이렇게 감정적인 메시지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같은 당의 지금 당대표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감정적인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게 좀 지켜보시는 국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타까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자존심 문제로 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그 가위바위보 얘기도 해주셨지만 지금은 이제 누군가 승패가 정해지는 그런 싸움 자체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글자 그대로 국민들을 바라보고 지금 가야 되는 개혁의 길인 겁니다. 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근본적으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그리고 의료계 또한 마찬가지로 증원하는 것 자체는 뭐 우리가 동의할 수가 있지만 속도를 조금 조정하고 양을 조금 조절하자 이게 지금 의료계 어떤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대통령께서도 그런 어떤 기류 속에서 추석을 지금 전후로 해가지고 뭐 전후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시청하시는 분들의 가족들은 아파가지고 이게 내가 좀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니냐. 응급 지금 뭐 뺑뺑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두 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네. 대통령실이 그냥 추석 때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라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단정 지을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로 국민적인 어떤 관심사고 국익의 어떤 그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너무 좀 서로가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가야 된다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갈등도 갈등이지만 이 갈등에 감정이 실려 있다. 감정까지 실어서 본격적으로 싸우게 되는 걸로 국민들한테 비춰지면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아까 제가 얘기 중에 나왔었죠.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1박 2일 연찬회에 들어갑니다. 인천에서 연찬회를 하기로 했어요. 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연찬하는데 원래 여기에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 오늘 있는 이번 연찬회 말고 지난번, 지지난번 연찬회에는 참석을 했었죠. 그때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를 1년에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매달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좀 격려를 받아야 제가 좀 힘받아서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국민의힘 파이팅! 파이팅! 같이 갑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작년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화기애애해서 같이 갑시다. 국민의힘 화이팅! 이렇게 외쳤어요, 윤 대통령. 그런데 올해는 안 가기로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국민의힘 연찬회에 안 간 적이 없습니다. 빠짐없이 계속 참석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만 불참해요. 이 얘기인즉슨 지금 화가 나도 단단히 났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승환 위원장님, 이번 갈등은 지금까지도 사실 갈등이 없진 않았었거든요. 지금까지의 갈등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 상황에서 네. 누가 더 당황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용산이 좀 더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 용산의 플랜은 뭔가의 정책적 전환점과 그리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촘촘히 짜여져 있었습니다. 25일 원래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그 회담이 예정돼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8일에 본회의에서 합의된 법안이 처리가 되고 그쵸? 29일에 국정브리핑이 갑자기 잡힌 거 아니잖아요. 29일 오전에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하시고 네. 그리고 의원 연찬회 저녁에 가셔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우리 화이팅 합시다 하고 그리고 나서 연찬회가 끝난 30일 저녁에 지도부와 따로 만찬하면서 이런 부분을 쫙 이어가면서 네. 정책적 연속성과 그리고 집권 여당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네. 그 계획이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25일 이재명 대표 이제 코로나 사태로 확진으로. 회담이 이제 되지 않았고 그런데 네. 그날 저녁에 바로
한동훈 대표와 박단 위원장이 만났다는 단독 보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26일 오전에 대통령이 만찬을 제안했다, 30일 만찬을 제안했다라고 하는 또 기사가 나가고요. 네. 여기에서 봤을 때 이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네. 대통령실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좀 이 정책적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다. 다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25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 네. 뭔가의 정책적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박단 위원장도 만나고 했던 부분들이 활용되지 못하다 보니 25일 저녁 단독 기사로 나가게 됐고 네. 근데 이런 부분이 26일 오전까지만 해도 별 다른 일 없이 진행되다가 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제안했다. 그것이 거절됐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복잡다단하게 지금 엮여져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산이 좀 굉장히 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한 게 어긋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당황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 보여지는 모습은 감정 싸움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고 네. 감정 싸움입니다, 그냥.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당의 계획과 그리고 용산의 계획을 스케줄을 다시 맞춰서 정기국회 전에 네. 국민들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을 빨리 보여드려서 안정감을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용산도 당도 어떠한 정책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게 감정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감정 싸움 중이다라고 확실하게 그냥 단정을 지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싸움이 오래 가면 안 된다. 정기국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에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고 또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지금 당정 갈등이 있다는 당정 갈등 조짐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라는 질문을 어제 기자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했거든요. 한 대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논의 그리고 어떤 게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답이라는 얘기까지 한동훈 대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정답이냐, 민심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그게 어떤 게 정답인지 아마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동학 위원님, 네. 윤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를 듣는다고 우리가 윤 대통령과 빙의가 돼서 생각을 해보면 유예안을 거절하는 건 정답이 아닌 오답이다. 고로 당신 틀렸다라고 윤 대통령이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지금은 엄마 아빠 싸우는데 창문 열고 대문 다 열어놓고 싸우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실 때 당연히 국정 운영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뭔가 우리가 전당대회 때 그런 얘기 한번 나눈 적 있었어요. 김옥균 프로젝트. 네, 한동훈 대표 머지않아서 결국 쫓겨나게 될 거다. 이 프로젝트가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풍문으로 돌았잖아요. 네. 저는 이런 감정 싸움이 창문 열어놓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심기를 굉장히 크게 거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에는 형님 리더십, 뭔가 통 큰 리더십, 굉장히 통 큰 사람으로 묘사되고 대선 때 그 이미지를 가지고 국민들 앞에 굉장히 많이 소구를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옹졸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일처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어른스럽지 못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지금 어쨌든 의료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응급실 뺑뺑이 돌고 있고 이런 국면에서 본인들이 그냥 감정 싸움만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부모님 부부싸움 하는데 아이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이 상황이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운영하면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큰 의문점이 있고 그것에 대한 귀결은 결국에는 국민들 피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이 정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당연히 이 의문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비유를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창문 다 열고 문 다 열어놓고 큰 소리로 싸우는 격이다. 예를 들면 아이고 동네 창피하게가 먼저 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동네 창피를 떠나서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 국민들일 거다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신 거죠. 네.
지금 윤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도 지금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사실 그동안의 갈등 상황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었던 것 같은 지금 굉장히 수위가 약간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갈등 자체가. 한동훈 대표가 사실 저희가 들은 것처럼 뭐 정답 이걸 얘기를 하면서 뭐가 맞는지는 생각해봐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정면 돌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갈등 정면 돌파 택한 한동훈. 기회냐 위기냐 여론에 달렸다. 아까도 뭐 민심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기회일지 이 위기일지는 여론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좀 볼까요? 신용계는 성토, 추경호 의대 증원 정부 방침에 전적 동의한다라고 한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갈등 불사, 왜? 명분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걸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안이 모의에 그칠 때는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도안이면 뭐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모르겠느냐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까지의 갈등 상황에서는 이 정도까지 갈등을 불사하고 정면 돌파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이번엔 유독 이렇게까지 갈등 수위가 고조돼도 갖고 가는 것이냐? 왜 이번입니까? 지난번 김경수 지사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반대했을 때는 네. 본인이 직접 나서진 않았어요. 네. 본인 주위에 있는 분들, 측근, 소위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 대표는 반대 의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존중된다. 네. 여기까지만 나갔거든요. 거기서 멈춘 거죠.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전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국가의 임무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저걸 반대로 뒤집어 해석하면 지금 국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못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있지 못하다.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지금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국민의 여론은 내 뒤에 와 있다. 지금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화살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번은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지금 불안하다. 네. 특히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이 응급실 뺑뺑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서 고통받다가 쓰러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내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다시 단계적으로 다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까지도 어제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불가피한 제안이다라고 거들어줬잖아요. 이랬기 때문에 거의 전체적인 여론은 한동훈 대표 뒤에 와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꺾었다고 치고 과연 이 한 번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부터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끌려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반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새로운 그 권력이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에게 레임덕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저는 못 받아들인다고 봐요. 너무 빠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 한 번은 한동훈 대표가 네. 설령 이길 수도 있고 네. 뭐 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저는 입장 변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당 내에서 네. 친윤계 의원들은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한동훈 대표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아마 좀 전에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승부수를 던지긴 했지만 네. 이 승부수는 어디서 판가름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전투와 전쟁 얘기를 하셨어요. 전투 자체는 이길 수 있는데 전체 전쟁으로 봤을 때 전쟁을 이겼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지금 판단하기 이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 네. 당심업은 한 이번엔 확정불사. 근데 유예불가라는 윤 오늘 회견에서 반격. 네.
오전 10시에 예고가 돼 있습니다. 뭐가 예고가 돼 있느냐?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그리고 기자회견.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기자들이랑 질의응답도 지금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이 예고가 돼 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가지 사안이 같이 언급이 되어 지금 4대 개혁 플러스 이 저출산 관련한 문제까지 총 5개의 개혁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하겠다라는 게 오늘 국정브리핑의 취지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은 여기에서 의료가 지금 들어가 있죠.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유예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콕 집어서 언급을 하겠니? 나는 안 할 거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승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 같은데 표면에 드러난 것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의사단체는 25년 증언한, 6학년도 증언한 모두 반대, 앞으로 영원히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일단 25년은 어쩔 수 없다. 이때는 1,509명 증언해야 된다. 대신 26년은 좀 유예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용산의 입장은 25년도 증언도, 26년도 증언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이 표로 그려놓고 보면은 간단한 갈등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전부 다 증언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이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나마 중재안을 하나는 하고 하나는 하지 말자인데 저는 이것 말고 새로운 방안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 첫 증언안을 계속 요구하는 것보다 학교 현장 그리고 또 의료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매년 그 최저임금 협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좀 협상안을 만들어 놓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제안해 본다면은 OX 게임이 아니고 새로운 세모 네모의 게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과연 어떠한 입장을 내실까 어제 밤까지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안 낼지 내면 어느 정도 수위로 낼지. 일단은 입장을 내고 그리고 증언안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이 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이 26년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26년 이후로 앞으로의 과정에서 합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오늘 브리핑도 중요하지만은 이 브리핑을 바탕으로 여당의 입장 그리고 야당과 함께 나누는 입장이 이번 주 다음 주 추석 전까지 나오는 그 과정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진 않을 것 같다. 근데 기존의 내 입장은 이렇고 이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그런 정도로 나올 것 같다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당이 추가적으로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뭘 또 내놓을지까지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갈등 수위가 높은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 갈등 수위가 높은 거는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이 거부하는 걸 알면서도 다시 한번 정면 돌파를 택했다라는 거죠. 민심을 등에 업고. 이 여기에 대해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또 당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로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자고 대통령이 우리 말 안 들어요라고 국민들한테 고자질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 그렇다면 당에서 누군가가 흘렸을 것이고 이런 상황들은 계속될 것이다. 딱 그런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저는 국민들을 위해 노력했는데 대통령이 제 말 안 들어요. 앞으로 이거 한 10번, 20번 더 나올 겁니다. 계속. 그렇게 보시는 그러고 대통령 경로하시고. 천하람 원내대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성재준 위원님. 이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한테 고자질하면서 자기만 살겠다는 거 아니야? 라는 취지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정치인이 국민들한테 내가 뭘 하고 있고 어떤 거에 대해서 의논하고 이런 거를 알리는 게 그게 정치인의 책무 아닙니까? 그거를 고자질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폄훼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듣고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의료 개혁에 대한 입장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표현했었을 때 민심을 등에 업는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당심이 등에 업고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한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봐요.
아니 정치인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국민들의 얘기를 듣고 당신들의 얘기를 듣고 이게 하는 게 정치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아닌가요? 그거를 가지고 뭔가 외부적으로 이거는 뭐 국민들한테 고자질하는 거야. 국민들한테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이번에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게 뭐 누가 얘기를 또 흘렸냐. 이제 이게 또 뭐 이런 얘기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이슈를 자기 어떤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지금 쓰고 있다. 자기 정치를 한다. 이렇게도 비판하는 게 또 있던데 아니 정치인이 자기 정치하지 누구 정치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것도 자기 정치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자기 정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모든 정치인들은 다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정치하라고 저기 있는 것이지 뭐 딴 거라고 저희가 뽑은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정치를 하되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문제가 전쟁도 아니고 전투도 아니고 싸움도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냥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냥 보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하셨던 얘기가 이해 집단에 굴복하게 된다면 어떻게 정상국가가 될 수 있냐라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표현 같은 경우도 솔직히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국가가 해야 되는 거는 뭐 의사라고 하는 집단 자체를 이해 집단이라고 뭔가 좀 얘기하고 이해 집단에 굴복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기보다도 아니 그러면 뭐 의사가 지금 뭐 반국가 집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법적인 일을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정부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입장에서 국민 여론과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저는 유연한 정치라고 보고 그게 좀 제대로 된 정치라고 봅니다. 네. 그럼 국민한테 얘기를 하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느냐. 뭐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그냥 직접적으로 뭐 말 대 말로 지금 충돌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의대 정원 감축 얘기를 하셨던 것 같죠? 그리고 좀 유의하자.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이걸 배관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서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코안 그 괜찮던데 이거 윤 대통령 이거 배관시하지 말고 좀 들여다보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편을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구도가 상당히 좀 묘해집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윤한 갈등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 편을 든 거거든요. 근데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바지 사장 그러면서 이거 뭐 회담 실효성 있어 그렇게 얘기를 몇 시간 전에까지 했는데 또 한동훈 대표 얘기 좀 들어봐요라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대표를 고려했다라기보다는 네. 국민들의 현 상황을 직시하고 그걸 고려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국민 눈높이를 보고 한 거다. 그렇습니다. 국민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응급실 뺑뺑이 돌아서 20몇 군데 연락해서 겨우겨우 찾아가가지고 겨우겨우 치료받고 수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한민국 의료가 언제까지 이랬습니까?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과학적 데이터라고 하면서 내놓으면서 그로부터 지금 시작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요. 전공의들도 떠나갔죠. 그 상황에서 지금 교수님들도 떠나가고 있죠. 학생들 떠나갔죠.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다 꼬여 있다 보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당연히 민심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결국 민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면요. 물론 일반인들은 들어가도 글을 볼 수 없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면 거기에 지금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대통령은 지금 주치의한테 자기는 치료를 받으니까 지금 국민들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구중궁궐에서 참모들이 써주는 거나 아니면 검은 선동 세력 운운하는 그런 유튜브들 보면서 결국에는 편향되어 있는 생각을 대통령이 갖고 지금 국정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하나 여쭤보겠어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직접 보셨어요? 네, 통해서 들어갔죠. 통해서 다른 사람. 옆에서 봤습니다. 예, 들어가 봤습니다. 예.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당연히 한동훈 대표는 이 지점을 공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심이 나의 편에 있다. 그럼 나는 이 입장을 통해서
결국에는 민심에 부합하는 여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본인이 당선될 때도 이제 그랬다 보니까 결국 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는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이걸 접지 않으면 저는 정부를 접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센 발언을 하셨어요. 개인 의견입니다. 네, 개인 의견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요지는 그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게 한동훈 편든 게 아니라 국민 편든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뭐 꼭 한동훈 대표가 예뻐서 한동훈 대표 편들었다고 해석할 거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인 건데 여기에 전병헌 새로운 미래 대표가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어요. 민주당 의사들의 파업과 수련의들의 이탈에 대해 어떤 반응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의료 혼란과 윤 정부의 무능을 팔짱 끼고 즐겨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로는 민생 외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 건강이 위협받는 현실은 외면하는 치사한 정치 해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김진욱 대변인님. 아니 민주당 뭐 그렇게 한 대표 윤 대통령 뭐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의정 갈등 관련해서 뭐 했어? 약간 이런 취지예요. 저 말씀을 그대로 새로운 미래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새로운 미래는 어떤 정치 지향 세력 아닙니까? 그럼 정치 지향 세력이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저렇게 그 비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CG 좀 보실까요? 이거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네. 무능을 팔짱 끼고 즐겨오고 치사한 정치를 해왔다 그러는데 네. 지금 전병헌 대표의 저 말씀이 저는 저렇게 보여요. 민주당이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해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난번에 그 8월 중순에는 네. 복지위하고 교육위가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대 정원 문제를 어떻게 진행한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청문회도 하고 다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조용하게 진행돼서 아마 잘 모르셨나 본데 다른 정당을 비판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즐길 때가 아니다. 지금 새로운 미래가 왜 새롭지 못하다라는 얘기 듣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지 이번 기회에 뼈아프게 좀 반성하시는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 그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다. 다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랐던 거 아니냐. 오히려 새로운 미래가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라고 좀 돌려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볼 사람은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죠. 유상범 의원이 왜 등장한 건지 영상으로 아마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영상 같이 보실까요?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 인사 받으실 수 않고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할 거예요. 그러면 인사하셔야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나오셨어. 뒤에는 인사 안 합니까? 아니 오면서 보세요. 아 그래 나 못 봤어.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두 번 인사하느라 더 애썼습니다. 네, 어제 민생법안 28개가 통과된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보신 것처럼 웃음 꽃핀 국회 하하호호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유상범 의원 나오면서 인사하고 또 뒤에는 인사 안 하니까 오면서 했는데요. 그럼 한 번 더 하죠. 가면서 또 한 번 하고요. 네, 그럼 다시 할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웃으면서 네,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이게 우리 의원들이 달라졌어요. 혹은 우리 국회가 달라졌어요. 이거를 이승환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국회가 네. 뭐 의원님들이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엄청나게 싸우더라도 뒤에서는 친분관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이제 협상과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22대 국회부터 이런 모습이 싹 없어졌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22대 국회는 그 팬데믹을 끝내고 시작한 국회인데 정쟁이 너무 심했다. 라고 하는 부분도 국민들 많이 우려하셨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위트 있는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좀가 뭐 감정적인 공감대와 정책적인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 국회로 좀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 보면서 아유 그래 국회가 저래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 분위기 그대로 쭉 22대 끝날 때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 인물. 네. 누구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뒤에 있는 이 플래카드를 보면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현수막 260개 남기고 떠난 부정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진으로 봤었던 분이 바로 이분이시죠. 송혜이 씨의 아버님이십니다. 저희가 이 아버님 얼굴은 사실 알 수가 없죠.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바로 이 현수막입니다. 네. 사실 오며 가며 지나다니면서 저 현수막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아니 서울에도 있더니 이 먼 곳, 이 촌동 여기까지도 있어. 다 걸렸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김진욱 대변인님, 이 플래카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주 봤죠. 네.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99년도에 고2의 송혜희 씨를 그 실종이 된 이고 난 이후에 이 아버님께서 이 딸을 찾기 위해서 전국에 1000만 장이 넘는 이 전단을 돌리고 거의 한 10,000여 개에 가까운 플랜카드를 붙였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딸을 그토록 찾던 그리운 딸을 만나지 못하고 그 교통사고로 네. 유명을 달리하셔서 참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 사건은 그 지난 2014년도에 어쨌든 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이제 사건은 이제 영구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아버지는 이 딸을 찾기 위해서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딸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오셨는데 안타깝게 교통사고가 나셔서 유명을 달리하신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만약에 저희 뭐 아이들 네. 누구나 부모라면 본인들의 자식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다.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이 전국 방방곳곳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아버지가 끝끝내 딸을 만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고요.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좀 송혜이 씨의 어떤 그 연락처를 알고 계신 분이라든지 상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그 적극적으로 좀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지금 세상의 모든 부모라면 더 한 번이라도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플랜카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5년이란 긴 시간 동안 현수막을 달면서 10,000개가 넘는 현수막 전단지를 또 주면서 아마도 그 힘으로 찾을 수 있다는 그 일념 하나에 그 힘으로 버텨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재판 중 피습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1조 4천억 원 코인 먹튀 대표 재판 도중 피해자의 흉기 피습입니다. 와 진짜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서울 남부지법에서 있었던 일인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저희한테 코인 주면 저희가 이거 원금 보장하고요. 업계 최고 수익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코인 맡기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안 주고 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코인만 받고 사라졌다. 그래서 조사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재판을 받는 도중에 피해자한테 흉기에 피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죠. 저희 법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지금 보면 여기
판사석, 재판부가 여기 있고요. 여기 검사석, 그리고 피고인석 여기 있죠. 변호사랑 같이. 그리고 여긴 방청석이고 방청석 앞에도 막혀 있어요. 이렇게. 막혀 있는데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의자가 흉기로 이 피습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이 상황이 이동학위원 네. 흉기로 피습을 하려면 가까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런 장애물도 있고 방호원이라고 하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구조를 보면요. 네. 지금 잘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빈틈이 있죠. 아, 저기로 여기.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변호인들도 그렇고 피고인들도 그렇고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방청석에 이 장애물이 그 앞에만 있고 저 옆에 쪽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호 직원이 네.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사람이 어떤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됐건 저거는 사기 사건이에요. 엄청나게 큰 사기 사건이고 굉장히 많은 공분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저 분노나 이런 것들은 알겠으나 우리나라가 어쨌든 법정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 피해자들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적 보복으로 갚는 것은 저 분노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하는 것은 법정에서까지 저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뭔가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좀 위기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기본적 이 도라고 하는 것들이 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위기감을 좀 가져봅니다. 네. 지금 사회의 도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 사적 보복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특히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곧 아마 법의 처벌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 사람인데 굳이 직접적으로 이 사적 보복을 했어야 되는 거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사회가 그만큼 좀 많이 거칠고 황폐해져 있다라는 또 방증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니 그러니까 법이 있는 거고 경찰도 있는 거고 뭐 방호 직원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다 보호 이 뭐 규제도 있고 뭐 물리적인 이런 것도 있는 건데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아니 기본적으로 다음 기사 이어서 좀 볼까요? 다음 기사. 법정에 20cm 흉기를 들고 온 방청객 코인 사기 대표 네 겨냥했다라는 거죠. 법정에 어떻게 20cm나 되는 흉기를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야. 이걸 들고 갔는데 아무도 제재를 안 해? 라는 생각을 이승환 의원님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저도 어이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 네. 자체가 들어갔다는 게 어이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흉기를 준비했을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한 거 아닙니까? 계획이죠. 내가 이 계획 범죄를 하겠다고 준비를 한 건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얼마 전이죠. 한 이틀 전에 서울대 보건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울분 상태가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울분 상태에 있는 국민들 중에 60% 가까이가 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우울증을 넘어서 그 우울증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분노로 표출하는 울분의 상태로 굉장히 놓여져 있고 네. 여기에 가장 많이 이 울분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30대라고 합니다. 왜 30대가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일단은 재산 창출의 기회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권이 조금 더 장기적 관점에서 정말로 사회 격차를 해소하고 그리고 의료 문제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국민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이 울분 지수 또 하나의 정책의 중요한 표지점으로 삼아서 함께 좀 참고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길거리 흉기 난동 사건도 굉장히 큰 문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좀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가장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법원에 어떻게 흉기가 반입될 수 있었는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다시 한번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흉기가 어떻게 반입이 될 수 있었느냐도 문제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건데 근본적인 거는 여기에 화가 꾹꾹 눌러 담겨져 있으니까 그게 근원적인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준욱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속이에요. 네. 특히 우리 지금 국민들이
하나하나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들을 보고 있는지 또 많은 그 울분들 상태가 빠져 있는지 보여지는데 특히 이 건처럼 1조 4천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도 문제지만 어마어마하죠. 저게 저 피해자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닙니까? 엄청 많은 분들일 텐데 네. 저분들은 저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주머니 속에 쌈짓돈까지 다 털어가지고 저기다 투자하고 그것을 재산을 조금이라도 불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걸 가지고 싹 먹고 튀었다? 그런 상태라면 정말 화가 나겠죠. 근데 법정 안에서 이게 뭐 어떤 길거리나 사적인 이런 자리가 아니라 물론 그런 자리도 안 되지만 그런 자리 당연히 안 되죠. 네. 그런 자리도 안 되는데 더 안 되는 곳은 법정 안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네. 이렇게 흉기로 피습이 될 정도라면 우리 사회에 뭔가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게 아니냐. 보안 검색은 어떻게 통과했고 네. 또 지금 뭐 이 흉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부터도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책임 소재를 한번 다시 다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이런 불안 또는 흥분 이런 상태에 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 좀 무너지고 해이해져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범인이 금속 재질의 흉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검색대에서 포착이 안 됐다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 금속이 아니면 다른 흉기는 그냥 제어를 못하고 반입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차근차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